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명학을 공부하는 교학 청강입니다. 오늘은 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관상, 갑자기 웬 뜬금없이 뭔 관상 이야기냐? 그런 거는 무슨 뭐 저기 막 아저씨들 많이 가는 막 철학관이나 막 이런 데서나 보는 완전 구닥다리 뭐 학문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게, 인간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 뭐, 그게 사회가 됐든,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와의 연애적인 인간관계가 됐든, 아니면 뭐, 가족과의 인간관계가 됐든, 친구와의 인간관계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 상명학에서 강조하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결정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 즉,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내 능력을, 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좀 진짜 뭐 쉬운 예로 들면은 만약에 당신이 막 차은우 같은 남자, 막 육성재 같은 남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인 일반론적인 확률에 의해서는 답이 없죠. 무슨 뭐 로또 한번 맞는 확률이 아닌 이상이야 지금의 내 능력으로는 그 정도의 같이 끝판왕인 남자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어떻게 또 아다리가 걸려서 차은우가 방금 한 며칠 전에 헤어져가지고 너무 이별의 상심이 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당신 같은 여자가 하필이면 또 차은우의 이상형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너무 아다리가 딱딱 맞아서, 아니 차은우 갑자기 사랑합니다, I love you, 결혼해주세요 라고 이제 프로포즈를 해버리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떴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놈의 뭐 이론 같은 게 더 필요가 있나요? 해는 원래 동쪽에서 뜨는 거다 아무리 빠득빠득 우겨도. 어쨌든 차은우가 고백을 했잖아. 차은우가 내가 좋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걸로 게임 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열쇠는 나의 능력,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상대방을 파악하는 능력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내가 조금 인간관계가 뭐 서툴고 조금 뭐 수줍음 많이 타고 또는 너무 막 화를 많이 내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뭐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이상하게 나를 너무 좋아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선하고 능력 있고 뭐 착하고 성실하고 집안 좋고 난리 브루스를 쳐도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하면, 그리고 상대방이 원래부터 나쁜 놈이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파악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원탑, 가장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 호감이 있는가, 호감이 있다면 그것은 이성적 호감인가 또는 인간적 동료적 호감인가, 그리고 상대와의 나와의 흐름은 지금 어느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크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황이 돌아가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판단, 상황 판단을 귀신같이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겁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파악하는 기술이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전해져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와, 뭐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니죠.
저에게 상명학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스승님인 교전님과 그리고 상명학의 추천, 인간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염두에, 이거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 1순위로 추천해 주는 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왜 하필 관상일까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누구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의 정보를 일일이 다 낱낱이 고해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잘난 남자, 이왕이면 여성들한테 스윗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착하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았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사이에 내 통장 잔고를 꺼내서 보여주진 않잖아요. 또는 내 학력, 내 졸업증명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말하긴 하는데, 얼마 안 된 사이에,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어디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요. 아니면 어디서 근무하는 변호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좀 짜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놓고 말하기가, 나에 대한 장점을 대놓고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상대방의 단점이 있어도 그거를 바로바로 알아차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순딩순딩한 얼굴을 해놓고 알고 보면은 막 바람둥이의 이혼남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혼은 요즘 흠이 아니니까 유부남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들이 쉽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있다. 그리고 사주 같은 거 있잖아요. 사주를 통해서 상대의 운이나 팔자를 확인하려는 시도들도 예전부터 이제 동양에서 전해져 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 혹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태어난 시각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상은 어떤가요? 관상을 포함한 이제 관상에는 목소리부터 체상까지 체상까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머리를 가리고 사람을 만나지는 않잖아요. 무슨 이슬람도 아니고 히잡을 쓰고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나의 정보를 사람한테 이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요즘 개인주의 사회라고는 해도 어쨌든 얼굴은 까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어쨌든 얼굴은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딱 보이는 거 딱 보고, 이 사람은 대략 이런 사람이겠구나, 성격은 대충 이럴 것이고, 돈은 대충 어느 정도 벌 것이고, 또 고생은 좀 많이 했을 것 같고, 본인 능력은 있는데 집안의 도움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고 등등의 아다리가 팍팍팍팍 흘러가고, 또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걸까? 호감이 있다면 어느 종류의 것일까? 그리고 지금 상대와 나의 흐름은 잘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끊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팍팍팍 판단할 수 있으면 마치 상대방 카드패를 미리 보고 나서 이 포커를 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어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내가 좀 서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이제 관상을 배워볼 것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상이란 게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지, 무슨
막 인터넷에 관상 쳐보면은 막 엄청 막 머리 뽀개지고 너무 어려운 막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살이 어쩌고 뭐 무슨 혈배관이 어쩌고 도화살이 어쩌고 막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에 의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다가는 진짜 선무당에 사람 잡죠. 그런 걸로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사람들이 뭐하러 그걸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하겠어요.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막 짤 같은 거 보고 막 아마 뭐 눈썹이 어떻게 생겼으면 어떤 사람이라더라, 입술이 어떻게 생겼으면 어떤 사람이라더라, 이런 거 백날 공부해봤자 실전에선 써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좀 독특한 관상 방법이 있어요. 상명학에서는 부명관상이라고 합니다. 부명관상. 부명관상이라고 하니까 또 뭐 처음 듣는 또 뭐 무슨 요상 야리꾸리한 뭐 그런 막 아류 같은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뭐 마이상법이니 유장상법이니 뭐 남북상법이니 하는 흔히 말하는 관상계의 바이블 서적 같은 거는 다 공부합니다. 다 공부하는데 그거를 언제 다 배우고 있고 그거를 또 언제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써먹어가지고 사람 얼굴을 판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구라도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성격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이렇게 묻고 또 확인하고를 거듭하면서 저런 사람은 대충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순식간에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면관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오늘 엄청 많이 알려드릴 건 아니고, 알려드릴 수도 없죠. 무슨 제가 뭐 교주님도 아니고 제가 뭐 여기서 막 열심히 떠들어 봐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게 도대체 진심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쌉소리를 하는 건지 이게 뭐를 약간 좀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한창 인기 있다는, 아니지, 또 요즘은 또 보니까 또 이게 초창기, 그러니까 한창 인기 있을 때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 넷플릭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몬 데몬 헌터스 캐데언,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을 두고 한번 쉽게 한번 알아보는 부명관상의 입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미라라는 캐릭터가 있고 또 여기에 조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요즘 아주 그 조이라는 캐릭터가 흔히 말하는 씹덕 모리상? 덕후 모리상? 뭐 이런 거라고 요즘 엄청 인기가 많던데 저도 좀 유튜브 알고리즘에 몇 번 떠가지고 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노래도 좋고. 그래서 요 두 캐릭터를 한번 예시로 들어서 이럴 수밖에 없겠네 하는 이제 관상의 이제 아주 쉬운 기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 얼굴 보면은 여기 어떻게 생겼나요? 딱 봐도 뭔가 인상이 극과 극이죠. 여기 있는 미라라는 캐릭터는 뭔가 되게 흔히 말하는 걸크러쉬? 힙함?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셀 것 같죠? 성격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성격이 누가 더 셀 것 같은가? 누가 더 강할 것 같은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마 10이면 8 중에 9분은 당연히 이쪽이 세지 라고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반대로 약간 좀 귀여울 것 같고 또는 뭔가 순할 것 같고, 그리고 흔히들 요즘 그 유행하는 말처럼 이제 되게 귀여운 부분이 있어서 막 씹덕모리상 약간 좀 그런 좀 귀여움을 담당하는 캐릭터일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걸까요? 물론 그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다 보신 분들이야 그게 맞지 라고 이제 동의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케이몬 데몬 헌터스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조차도 근데 이 두 캐릭터의 얼굴을 보면은 이쪽이 좀 더 뭔가 좀 싸나워 보인다, 센 것 같다, 이쪽은 좀 그에 비하면 좀 순할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의견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쪽에서 우리가 그렇게 차이는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진화 과정에서 그 많은 포유류들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우리들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을 비롯해서 이제 뭐 여러 이제 포유류들의 경우에는 다 어렸을 때가 뭔가 귀엽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좀 보호 본능이 생기도록, 보호 본능을 자극하도록 생긴 다음에 진화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어떤 귀여운 고양이, 그 강아지 고양이들이 그 어렸을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커서는 조금 되게 무섭고 싸납게 생긴 개들도 있지만, 강아지 시절을 보면은 그냥 다들 귀엽잖아요? 왜 그러냐? 잘 보면은 일단 코 부위가 특히 짧습니다. 코 부위가 짧고요. 또 코와 입, 이 사이도 짧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얼굴이 긴 경우보다는 약간 좀 작을수록 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일으킵니다. 아기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기들도 이 면적이 길기보다는 이렇게 짧고, 또 눈도 크고 동그랗고, 코는 코와 다른 부분은 좀 오밀조밀 작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둥이만 봐도 이 새끼, 아기 시절의 생물과 이 성인이 된 동물과 사람의 얼굴은 얼핏 실루엣만 봐도 우리들이 대부분 구별해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화적으로 그게 더 유리하다고 이 자연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길수록 뭔가 이 성체 동물들의 이 보호 본능을 조금 더 자극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더 보살펴주게 되고, 뭐 세상의 뭐 위험으로부터 좀 이렇게 보호해 준다거나 한 번 더 챙겨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강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판단할 때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얼굴은 후천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그 선천적인 부분에 강력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이 호르몬적 작동입니다. 호르몬.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남성 호르몬이 막 9, 10 막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흔히 말하는 테토남이 되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남성적인 공격성과 이제 본능이 막 뿜뿜 뿜어져 나오는 거고,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되게 굉장히 많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은 뭐 흔히 말하는 애견남, 애견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호르몬적 부분이 이 얼굴에도 그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얼굴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 과정에서 그 호르몬은 곧 성격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이 얼굴을 보면은 대충 이렇게 생긴 사람은 성격도 대략 이렇겠구나 하는 걸 아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얼굴, 특히 이제 뭐 아기의 얼굴과 이제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흔히 말하는 동안상 있죠. 동안상. 동안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안은 절대로 이 얼굴이 특히 중안부가 긴 사람이 동안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동안으로 보였다면 뭐 피부 관리나 이런 걸 엄청나게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노력빨로 카바를 치는 거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동안상은 요게 짧고, 그래서 이제 이목구비가 뭔가 이게 빵실빵실하게 이제 가득 차고, 그리고 코도 좀 작고, 뭔가 좀 자라다 만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똑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게 코가 이게 크다가 말았어. 그래서 뭔가 이게 어려 보인다, 또는 다른 말로는 뭔가 미성숙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들은 그 사람을 이제 동안이라고 느끼는 이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안의 조건이 굉장히 순하고 좀 순딩하고 착한 사람의 얼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눈도 좀 동그랗고, 코도 좀 작고, 입도 좀 작고, 뭐 이런 캐릭터일수록, 얼굴도 이렇게 짧고요. 그런 캐릭터일수록, 그런 관상일수록 좀 순하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좀 남한테 맞춰서 따라가고 자기 주장이 그렇게 세지 않은 그런 성격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냥 포토샵으로만 늘려봐도 알 텐데, 이 얼굴을 포토샵 같은 걸로 이 중안부만 이렇게 찍 늘려보면은 원래는 되게 순해 보였던 동안이었던 사람도 이 얼굴을 이렇게 포토샵으로 늘리면은 순식간에 뭔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좋은 말로 말하면 이제 좀 성숙해 보이고, 뭔가 좀 점점 그럴수록 뭔가 좀 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실제 성격도 그럴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 아까도 말했지만 얼굴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얼굴의 부분은 이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의 경우가 그렇다면 자기도 모르게 흔히 뭐 요즘 말하는 이제 테토니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조금 뭐 주변에서 볼 때 뭔가 내 상사를 딱 봤는데 얼굴이 되게 말상이네, 기네, 그냥 코도 길고 그냥 얼굴도 길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흔히 말하는 하지만 지랄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번 지난날 우리가 만나왔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얼굴이 길었던 사람들 중에 성격이 순딩순딩하고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몇이나 되었는가? 그러면은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또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은 얼굴이 완전 개말상인데, 코도 그냥 길고, 그리고 눈도 막 치켜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완전 순딩이 그 자체던데, 완전 천사던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코도 요만하고 완전 애기한 상인데, 성격이 목 같아. 성격이 막 X 같아. 아마 뭐 그런 진짜 거의 막 미친 개 수준이었어. 사람만 보면 막 시비나 걸고 막 안 좋은 말이나 하고 갈구기나 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 그게 틀렸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는데 그게 틀릴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얼굴은 호르몬의 작용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얼굴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성격도 그에 맞춰서 따라간다. 그게 대부분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얼굴이 개말상인데 완전 너무 순딩해. 그럼 이건 뭘 뜻하겠어요? 자연의 섭리에 의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성격이 개 같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안 그래.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연의 섭리를 거슬렀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만큼 뭔가 과도한 정도의 순함과 선함이 그거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너무너무 착해서 자연의 섭리조차 거슬렀던 사람이고,
안 좋게 말하면 완전 개호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 잘 듣는, 혹시, 그러니까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니, 많다고 들었는데,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뭐든 다 하고, 내가 뭐라고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은, 네. 아니면은, 그러자. 난 네가 좋은 거라면, 나도 뭐든지 좋아. 이런 애견남 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펫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테토니아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무조건 그런 사람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만큼 성격이 완전 물러 터지고 개호구인 사람이 바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얼굴 완전 막 애기상에 코도 작고 막 완전히 동안의 모든 것을 다 갖췄고 완전 입만 안 열면은 되게 순딩순딩하고 애기애기할 것 같은데 몇 마디 말만 나눠보면은 개읍 같은 성격이 막 느껴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짜증나게 하고 막 맨날 갈구고 막 화만 터트리고 막 이래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것 또한 자연의 섭리를 거들렀다. 원래는 순하고 이쁨 받고 사랑받고 막 주변에 도움 막 잔뜩 받고 이래야 될 타입인데 그거를 뭔가 후천적인 어떤 성격의 뭔가 뒤틀림으로 인해서 그 자연의 섭리를 그냥 걷어차버릴 정도의 과한 이상한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엄청나게 지랄 맞을 확률이 높다. 사람을 돌아버리게 하는 캐릭터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묘학의 관상 가르침, 상묘학의 관상 유파를 부명관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을 부에 얼굴 면자를 써서 부의 부는 더 강력하다. 부의 부는 참이다. 이 명제를 적용한 게 바로 우리 상묘학의 부명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딱 봐도 이해되지 않았나요? 왜 우리는 미라의 얼굴을 보고 딱 그냥 뭐 캐릭터 설명 같은 거를 듣지 않아도 뭔가 한성가라는 캐릭터 같다. 순딩한 캐릭터는 아닐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까? 그리고 왜 조이, 이 캐릭터는 얼굴을 굳이 뭐 목소리나 아니면은 뭐 캐릭터 설명 그리고 이제 작중에 나오는 뭐 행동이나 이런 사랑스러움 이런 걸 보지 않았어도 귀엽다. 아니면은 왠지 그런 큐티를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일 것 같다. 이게 왜 바로 판단이 들었을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왜 그렇게 바로 판단을 해버렸을까? 이거를 알게 되면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판단 능력도 생길 뿐더러 나는 상대방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것까지 덤으로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인간관계에서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면 내가 좀 막 실수하고 말실수하고 뭐 이래도 다 받아줘.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나한테 맞춰준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상대방이 걔 목 같은 성격이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자식으로 해도 그냥 상대방 걔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당신이 뭘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은 그냥 쓰레기를 만나서 쓰레기 앞에서 향수를 아무리 뿌려대도 쓰레기 냄새가 나한테서 가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거른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미리 알면은 한눈에 알아보면은 이 사람 뭔가 가까이 하고 싶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게 바로바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너무나 편해집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되게 완전 짤막하게만 다뤘지만 앞으로도 종종 시간 심심풀이로다가 이게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쌉소리인 건지 헷갈리는 요 상명학 교학 청강의 관상 강의를 이렇게 중간중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뭐 저는 조금 아직까지 배우는 입장이라 이게 좀 저 녀석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은 뭐 걸러들어야 될지 좀 헷갈리시겠지만 항상 말하죠. 상명학은, 그리고 저를 가르치시는 스승님을 위대하시기 때문에 조금 흘려 들으시면서도 반은 좀 귀담아 들으시면 어디 가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아마 어딘가는 써먹을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합니다. 영상 100개 프로젝트인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영상 100개를 찍을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트레이는 칙폭칙폭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댓글 달아주는 분들한테는 너무 이뻐요. 어떻게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댓글 제가 많이 달아드릴 테니까 좋아요도 좋지만 댓글 뭐라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상명학교학 청강이었습니다.